주진 의원님. 그리고 우리가 같이 의원님들과 토론하기로 하겠습니다. 토론 시간에는 가능하면 좀 한 해 나이 들어서 돌아가시는 분이 매년 35만 명씩 나오거든요. 그 대선 때마다 우리 표가 165만 표가 날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80% 득표라고 생각하면 몇만 표 날아갑니까? 이걸 어디서 불충해 오느냐 이거지. 우리는 점점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데. 60대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 사람이 48.0%로 나옵니다. 그런데 김문수 후보 48.9, 이준석 2.3, 둘이 합치면 51.2인데요. 이게 2022년도에는 이재명이가 60대에서 32.8%밖에 못 얻었어요. 그런데 48.9%면 16%를 더 많이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0대 전반이 과거 386 시대의 분으로 이제 채워지면서 나온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유권자 지형이 20, 30대 한 축이 있고 40대 50이 있고 60대 70이라고 봤어요. 그런데 이번 대선 결과를 보니까 60대 초반이 40대 50대와 결합하는 현상을 보이는 거예요. 1960년서부터 69년생을 보통 86세대라고 386세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1960년생이 지금 벌써 65세까지가 된 거죠. 그러니까 60대 전반부가 결국은 민주당 쪽 지지로 갈 수밖에 없는 이념적 걸 넘어서서 연령적 효과를 갖고 있는 거란 얘기죠.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20, 30대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지금 30대, 40대, 50대는 왜 이렇게 국민의힘에게 반대냐? 그거 한번 연구해 보신 적 있으세요? 97년도 IMF 때 10대가 지금 40대가 된 거예요. 2008년도 금융위기 때 20대, 30대가 지금 50대가 된 거예요. 자신이 가장 경제적으로 고통받았을 때의 정부가 바로 보수 정권입니다. 그게 다 각인이 돼 있어요. 이거는 무슨 전교조 받아서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과 관련돼서 뭔가 정말 이 국민의힘이 예상치 못하는 확실한 나름대로의 정책적 이슈를 전환시켜서 많은 사람들 속에서 회자될 수 있는 거를 만들어줄 수 있느냐라는 게 핵심인 거거든요. 40대, 50대에서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 뭡니까? 부동산 문제고, 육아 문제고, 교육 문제 아닙니까? 이런 쪽에서 정말 국민의힘이 압도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줄 수 있느냐. 그런 거 없이 계속해서 지금 무슨 개업 얘기하고 무슨 탄핵 얘기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잠깐만 시기를 놓치는 거예요. 지금도 어저께 조선일보 논설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었죠? 20대에서의 김문수,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 합이 55%입니다. 30대에서는 50.2%예요. 물론 개혁신당을 같이 묶을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개혁신당은 계엄에 대해서 반대하고 탄핵을 찬성했기 때문에 이걸 같이 묶을 수가 있느냐라는 부분도 수 있지만은, 아무리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지역에 있는, 제가 볼 때는 영남에 있는 젊은 세대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이 사람들의 니즈에 대해서 과연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제공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 특히 수도권과 마찬가지로요. 그 부분이 없이 그냥 영남이기 때문에 나중에 되면 20, 30대가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그거는 착각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무슨 개혁신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평가하는 거는 이미 갈라치기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보수의 개혁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20대 남자에서는 37%를 얻었지만 20대 여성에서는 10%밖에 얻지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갈라치기 정치를 통해서 어느 정도 가져오는 게 개혁적 보수라고 볼 수가 있나요? 30대 여성들이 표가 앞으로 모든 선거에서 아주 핵심적인 영향을 미칠 겁니다.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패착이 뭐냐면 바로 여성 유권자들로부터의 외면당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